우리는 매일매일 수많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기름을 넣어야 하는 자동차를 타고 전기를 충전한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사용하죠. 이렇게 우리가 늘 사용하는 에너지의 3분의 1이 원자력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렴한 가격과 연료 확보의 용이성, 무엇보다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친환경 에너지. 하지만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고와 방사능 유출의 우려 때문에 아직도 불안에 떠는 시민들이 많은데요. 원자력은 정말 위험한 것이기만 할까요? 원자력의 안전을 위해서 마련된 대책은 없는 걸까요? 원자력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살펴봅니다. 안전코리아. 오늘은 우리나라의 주 에너지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원자력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친환경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원자력이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원자력 하면 이 방사성 물질에 대한 걱정을 가장 먼저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원자력과 방사성 물질에 대한 궁금증을 말끔히 해소하기 위해 월성 원자력 발전소를 찾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원자력이 얼마나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 환경실험실을 찾았습니다. 곳곳의 방사선 수치를 확인하고 기록하는 모습들이 가장 먼저 눈에 띄었습니다. 방사선에 대해 자세히 알고자 방재환경팀의 김종욱 차장님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그런데 사람들이 원자력 하면 방사성 물질에 대한 걱정을 참 많이 하잖아요.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발생한 방사성 물질이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로 날아온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떤가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고 난 이후로 그 해에 서울을 비롯해서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 방사능 감시 측정소가 있습니다. 10군데에서 세슘 방사성 물질이 검출이 된 사실이 있고요. 워낙 검출량이 적기 때문에 극미량입니다. 엑스레이 흉부 엑서선 촬영 1회 할 때 받게 되는 피폭설량의 한 100만 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원전 주변에 사시는 주민분들이나 직원분들은 이렇게 오랜 시간 원전 주변에 계셔도 괜찮으신 건가요? 네, 안전합니다. 그 이유는요, 저희들이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늘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 모니터링 방법으로는 환경 방사선도 연속적으로 측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56군데에서 26종류의 환경 시료를 채집을 해서 저희들이 그 값을 분석한 결과 정상 자연 방사선 수준이기 때문에 전혀 해롭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원전 주변에서 나오는 뭐 농산물이나 어류 같은 것도 아무 불안해하지 않고 그냥 먹어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26종류의 시료에는 여기 계시는 주민들이 먹는 쌀, 감, 배추, 그리고 마시는 물, 식음료 이런 것들 모두 다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 분석 결과들은 평상시와 똑같은 수준입니다. 자연 농도 수준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원전 주변의 방사선 수치는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어떨까요? 전국 방사선 수치를 살펴본 결과 다른 지역과 원전 주변 지역은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보다 정확한 수치를 알아보기 위해 방사선 측정기기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계측기는 지금 두 개를 사용하고 있어요. 전리암이라는 계측기, 그리고 이제 저쪽에 있는 계측기는 이제 소듐 아이오다인 성강 계수기라고. 요 계측기 차이는 뭐냐면 쟤는 방사선 핵종이 어떤 것들이 잡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종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취득된 데이터들이 여기 이제 감시 시스템에 들어와요. 들어오게 되면 지금 현재 선량값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네, 지금 현재. 네. 요거는 오른쪽 개척기에서 나오니 거의 차이가 없네요. 없어요. 0.1, 네, 0.2. 변동이 거의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발전소에 이상 없이 잘 그렇죠. 돌아가요. 잘 돌아가고 있다는 네, 얘기죠. 네. 현재 방사선량률은 0.0779. 이는 미국 왕복 비행기를 타면서 받게 되는 방사선량보다 적은 수치였는데요. 방사선은 일상생활에도 존재하고 있으며 무조건 위험한 물질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방사선 측정기를 들고 원전 주변을 걸어다니며 직접 방사선을 측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근처 공원까지 살펴보았는데 역시 인체에 해를 끼칠 만한 방사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곳 시스템실에서는 전국의 방사선을 총괄 관리합니다. 여러 기기들이 전국의 방사선 수치를 체크하고 있었는데요. 전국 환경 방사능 자동 감시망을 통해 전국의 방사선 수치를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네. 서울이랑 대전 네네네. 방사선량도 나와 있는데 네네네. 그럼 전국의 모든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설비는요,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국 환경방사능 자동 감시망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전 국토에 130여 곳 정도에서 실시간으로 방사선 값을 측정을 해서 전 국민 누구나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실시간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직접 마을을 방문해 정기적으로 방사선을 측정하고 있다는데요. 환경방사선 이동실험실 차량에는 갖가지 방사선 측정 장비가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분진, 요오드 검출기, 방사선 측정기 등을 갖추고 있어 어디서든 편리하게 방사선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동실험실 차량을 타고 발전소 인근 마을 안전점검에 동행해 봤습니다. 먼저 공기 시료를 채취합니다. 혹시라도 공기 중에 방사선이 오염될 것을 우려해 정기적으로 공기를 채집한다고 합니다. 필터에 공기가 채집되어 있는데요. 새로운 필터로 교체하고 기존 필터는 검사를 위해 가져갑니다. 이번에는 흙을 채취합니다. 주민들이 늘 지나다니고 농사를 짓는 흙의 안전성은 무엇보다 중요하죠. 흙 역시 공기와 마찬가지로 채취 날짜를 꼼꼼하게 기록합니다. 채취된 시료들은 시료 반입실로 옮겨져 방사선 양을 측정하게 됩니다. 방사선 계측기로 측정하기 전에 흙의 수분을 제거해야 하는데요. 건조기에서 105도씨로 24시간을 건조시킨다고 합니다. 건조가 된 후에는 2mm 이하의 체에 쳐서 흙을 작은 입자로 만들어주고요. 마지막으로 계측 용기에 압축 충전한 뒤 계측기로 방사선 물질 여부를 측정합니다. 계측기 검사 결과 마을 인근의 흙 역시 방사선으로부터 무해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누출 사고에 대비해 주기적으로 공기, 흙 등 시료를 채취해 방사선 양을 측정하며 안전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마을은 안전하다지만 실제 발전소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오늘도 열심히 일을 마친 발전소 직원들, 퇴근 시 꼭 체크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기계에 손을 갖다 대면 방사선 수치가 체크됩니다. 방사선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는 클린 표시가 떠야 출구가 열립니다. 직원들 역시 안전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외에도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시민들을 위해 주기적인 견학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을 확인하고자 오늘도 많은 시민들이 홍보관을 찾았습니다. 저도 함께 참여해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원자력에 대한 쉽고 재미있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이곳에는 원자력 에너지의 역사와 경제성 등의 특징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는 부분인
원자력의 안전성 여부와 안전 시스템에 대한 궁금증을 한눈에 해소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서경석 차장님과 함께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차장님이랑 같이 홍보관을 다 둘러봤는데 저는 아직도 정말 이 원전이 안전한지 조금 의문이 안 가시거든요. 그럼 정확하게 후쿠시마 원전이랑 여기 월성 원전이랑 차이점이 뭐죠?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하면 이 증기 발생기, 우리나라 국내 원전에는 다 있는 증기 발생기가 후쿠시마 원전에는 없습니다. 말하자면 원자로에서 발생된 열을 뜨거운 물로 이제 수증기를 만들게 되는데, 오염된 물질은 요 원자로 건물 안에서만 돌도록, 그리고 증기 발생기를 통해서 깨끗한 수증기만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국내 원전의 경남 용기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 비해 5배나 큽니다. 국내 원전은 수소가 발생한다 해도 경남 용기가 크기 때문에 수소 폭발 가능성이 그만큼 적다고 합니다. 또한 국내 원전의 경남 용기는 철근 콘크리트와 두꺼운 철판의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 수소 폭발이 일어난다 해도 방사성 물질의 외부 노출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증명해 보인 곳이 바로 미국 최초의 핵 발전소 사고 TMI인데요. 보통 원전 사고 하면 체르노빌과 후쿠시마를 떠올리지만 TMI 사고는 익숙하지 않죠. 그 이유는 TMI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앞선 두 사고와 달리 원자로 건물 외부로 방사능 물질이 노출되지 않았고 인명 피해도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바로 경남 용기 덕분이었는데요. 1988년 미국에서 원자로 경남 용기의 강도를 실험해봤습니다. 무게 27톤의 팬텀기를 시속 800km로 경남 용기와 같은 조건의 콘크리트 벽과 충돌시켰는데요. 그 결과 팬텀기는 완전히 파손됐지만 콘크리트 외벽은 5cm 정도의 손상만 입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원전 구조는 미국의 TMI와 같은데요. TMI 사고는 우리나라의 원전이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원전보다 월등하게 안전성이 높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는 방사성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겹으로 벽을 설치했습니다. 이를 다중방호라고 하는데요. 총 5겹의 다중방호 장치를 통해 철저하게 방사성 노출을 막고 있습니다. 안전한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에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발전소 내에 양식장이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규모도 굉장히 크고 상당히 다양한 종류의 어류들이 양식되고 있었습니다. 대형 수산시장에 온 듯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발전소와 양식장, 얼핏 안 어울리는 단어 같은데요. 원자력 발전소에서 양식장을 운영하는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큰 양식장이 있는데 원전 안에 이런 양식장이 왜 필요한 거죠? 이곳은 우리 월성 원자력 발전소에서 운영하는 온배수 양식장인데요. 온배수 양식장을 운영하는 목적은 발전소에서 쓰고 나온 온배수, 따뜻한 배수가 방사능의 오염이 안 되고 안전하다 하는 것을 실증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온배수 양식장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온배수가 뭐죠? 예, 온배수라고 하면은 사실 원자력 발전소에서 수증기를 만들어서 터빈을 돌리고 그 터빈을 돌리고 나온 수증기는 다시 물로 바꿔서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수증기를 물로 만들 때 이 차가운 바닷물을 유입을 해서 식혀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바닷물은 오염은 안 되지만 들어올 때보다는 한 7도 정도가 온도가 올라가요. 뜨거운 수증기를 식혀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은 온배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민들에게도 온배수 양식장을 견학할 기회가 종종 주어지는데요. 주민들이 직접 물고기를 잡아보는 체험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들 즐겁고 재밌는 모습이죠? 저도 동심으로 돌아가 함께 해보았습니다. 온배수 양식장에서는 물고기 잡기 체험뿐만 아니라 무료 시식도 할 수 있고요. 또한 지역 어민들에게도 큰 소득원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온배수 양식장의 어류들은 산란이 되면 주변 해역에 방류되어 어민들에게 효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배수 속에서 많은 어류들이 잘 자라고 있는 걸 보니 원자력의 안전 여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노력 외에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방사능 비상대책과 대응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피치 못할 사고로 방사성 물질 또는 방사선이 노출될 우려가 생기면 방사선 비상경보가 발효됩니다. 방사선 비상은 영향에 따라 세 종류로 구분되는데요. 방사선의 영향이 발전소 시설 내에 국한될 때에는 백색 비상이 켜집니다. 방사선의 영향이 발전소 부지 내로 국한될 때에는 청색 비상이, 부지 밖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 적색 비상이 켜지고 이때 주민들에게 보호 조치가 내려지는데요. 방사선 비상 시 정부는 비상 대응 체계를 갖추고 발빠르게 대응합니다. 이러한 재난을 가정하여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실제 상황과 같은 재난 대응 훈련을 들여다볼까요? 발전소 시설 내에 문제가 생겨 백색 비상이 발령됐습니다. 직원들은 외부 출입이 금지되고 비상대책 매뉴얼대로 대응합니다. 비상이 발생되면 비비상 요원들은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사무실 내에 대피하여 주시기 바라며 외부 출입을 삼가하고 비상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소 부지로 방사선이 유출됐고 청색 비상이 켜졌습니다. 청색 비상이 켜지면 비상대책위에 EOF 비상요원들이 소집됩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20km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비상대책위원회가 마련되는데요. 긴급하게 비상요원들이 모이고 요원들 역시 방사능에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방사능 측정기를 받고 비상 상황실에 들어갑니다. 청색 비상을 발령했습니다. 비상대책 상황실은 긴급하게 돌아갑니다. 직원들은 계속해서 누출 상황을 확인합니다. 화상 연결을 통해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와 현장 비상센터가 실시간 회의를 하며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다시 대량까지는 화재가 이렇게 발생해서 예기치 않게 발전기에서 화재까지 발생하고 발전소 내 소방차가 출동합니다. 소방관들이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합니다. 한편에서는 다친 응급 환자들을 수송합니다. 신속하게 대응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점점 심각해져 갑니다. 방사선이 부지 밖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적색 비상이 발효됐습니다. 건 종사자에게 알립니다. 중압 주입이 실패하였음을 월성 3호기는 반냉각 여의도 상실과 방사선 비상 단계를 청색 비상에서 적색 비상으로 확대 발령합니다. 적색 비상이 켜지면 비상방송이 나가고 주민들에게도 보호 조치가 내려집니다. 지자체에서는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는데요.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선 비상이 발령될 경우 주민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적색 비상 시 마을에서 대피 발령 방송이 나오고요. 각 가정에도 대피하라는 전화가 걸려옵니다.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안내 방송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각 매체를 통해 실내로 대피하라는 통보를 받으면 신속하게 집으로 돌아가 열어두었던 창문을 모두 닫고 문을 잠급니다.
켜두었던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끄고 전원을 차단하고 장독대에 음식물뿐 아니라 음식 역시 꼼꼼하게 랩이나 비닐로 밀봉해 공기와의 접촉을 차단합니다. 만약 구호소로 대피하라는 발령이 날 경우에는 보일러 등 집안의 모든 전원을 끄고 최소한의 짐만 정리해서 대피소로 이동할 준비를 합니다. 집에서 나갈 때에는 대피 완료를 알리는 표시로 문에 수건을 걸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방호 장비를 받고 대피를 준비합니다. 집 인근의 집결 장소로 이동하여 비상요원의 지시에 따라 함께 구호소로 이동할 수도 있고 혼자 구호소로 이동할 경우에는 바람의 반대 방향에 있는 곳으로 이동하도록 합니다. 학교에서도 자체적으로 신속하게 학생들을 대피시킵니다. 특히 학교의 경우 대피 차량이 마련되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찾으러 학교에 가기보다는 구호소에서 만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구호소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방사선 오염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오염 검사에 있어 차량도 예외는 아닌데요. 신체 오염 검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가족을 만나거나 연락을 취해 안전을 알릴 수 있고요. 오염으로 판정될 경우 병원으로 격리됩니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오염물질을 씻어내는 제염을 하거나 심각할 경우 협약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방사선 비상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을의 집결지와 구호소를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방사선이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창문을 닫습니다. 각종 음식물들은 랩으로 씌우거나 밀폐용기에 보관하고요. 혹시 모를 화재에 대비해 에어컨과 같은 전기 제품을 끄고 전기를 차단시켜주세요. 외출했다가 들어온 것이라면 깨끗하게 손을 씻는 것은 필수. 구호소 대피 방송이 나오면 곧바로 구호소로 이동할 준비를 합니다. 평소에도 마찬가지지만 가스 안전밸브 잠그는 것 잊지 마시고요. 이때 짐은 꼭 필요한 물건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창문이 닫혔는지 다시 한 번 더 꼼꼼히 확인하고 나가기 전에 대피했다는 표시로 문에다 수건을 걸어주세요. 학교나 회사에 있던 가족들은 찾아가기보다 구호소에서 만나시는 게 안전하고요. 구호소에 도착하면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록한 뒤 안내원의 지시에 따라 혹시 모를 신체 오염 여부를 검사합니다. 유비무환이란 말처럼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방사선 비상대응 매뉴얼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에는 위험성이 존재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원자력 강국으로서 높은 수준의 원자력 안전성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데요. 최첨단 안전설비 장치부터 철저한 비상훈련까지 안전에 만전을 가하는 원자력 발전소. 대한민국이 안전한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기대합니다.